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코너죠. 오늘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 한 분이 나와 계세요. 저도 오늘 처음 뵙는데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우선 그분 나오기 전에 매일 보는 그분부터 인사.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매일 보는 백성문입니다. 오늘 시원하게 입고 오셨네요. 오늘 여기 에어컨이 안 나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여기 그대로 왔다가 내가 방송을 하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소문이 다 났어요. 네, 소문이 났어요. 첩보 입수했습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 에어컨 안 나온다. 좋아. 저희 방송국 임원 여러분들 오늘 출연료 좀 더 챙겨주셔야 돼요. 수리 중입니다. 오늘 모자에 좋아요 표시가 들어있는 모자. 좋아요죠. 야, 오늘 백성 변호사님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모자 보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옆으로 오늘 재판정의 스페셜 게스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신유진 변호사가 나오셨어요. 왜 스페셜한가 이분이 했더니 백성 변호사님은 아셨어요? 이분이 스페셜한 이유를? 저는 소문은 좀 들었어요. 소문을 들어요. 네. 변호사 업계에 소문이 났습니다. 변호사 업계 다른 사람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낸다. 그러니까 저도 성우 출신이거나 이런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개그맨 출신도 아니신. 예전에 대학 시절에 MBC 개그맨 시험을 봤었습니다. 진짜로요? 네. 대박. 거기서 나온 거네요. 거기서 나온 거야. 그렇구나. 이분이 그래서 성대모사 잘하는 변호사 이래서 유명한 분이시라 그래갖고 저희가 또 라디오인데 부탁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뭘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남자 목소리를 내신다고. 저도 궁금해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냉정하세요, 청취자들이. 이렇게 못하면은 악플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은 수위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성대모사 중에 여기는 라디오가 아침 방송이니까 조금 약한 단계로 일단 시동을 걸어보고 청취자분들이 다음에 한번 다시 도전해봐라 그러면 좀 센 단계로 도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약한 단계 뭡니까? 약한 단계 이성균 하얀 거탑에 의사로 나온 거. 이성균이면 무슨 커피 뿌린 아니요. 하얀 거탑에서 하얀 거탑 이성균 파스타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던 이성균 씨 이성균. 영화 배우 기생충의 이성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하얀 거탑에 나왔을 때. 하얀 거탑 대사로 갑니까? 네. 자, 큐. 야, 장준혁, 너만 의사야? 나도 의사야. 끝입니까? 이제 가시죠. 재판정, 중요한 거. 잠깐 이걸로 안 될 것 같고 하나 더. 하나 더요? 송강호 씨가 가능하세요? 송강호 씨 거 좀 과격해서. 과격한 괜찮습니까? 예. 예전에 최영희라는 분이 계셨어. 최영희. 그분 스타일이 이래. 응? 두벅두벅 걸어가. 두벅두벅. 너 소야? 황소? 나? 최영희야? 그리고 촛불 딱 잡아. 그리고 연락을 치는 거야. 연락이. 촛불 바뀌었을 때까지. 이뿔 언니뿔 아니야? 저기요. 그렇답니다. 이 뉴스쇼거든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또 웃고 가는 거죠. 뉴스쇼의 심각한 프로 센 분이 코너들 오셨네요. 센 분이. 사이에서 제가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데 여러분의 반응은 그만해라.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만해라와 유쾌하시다. 끼가 넘치신다. 이런 게스트가 뉴스쇼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지금 이런 반응들. 와, 신유진 변호사. 네. 문자 올라온 속도가 어마어마하네요. 변호사는 맞으신. 네, 그렇습니다. 사법시험 출신입니다. 자, 라디오 재판정 유쾌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속옷만 입고 거리를 활보한 남성. 공연 음란죄에 해당될까 하는 건데 일단 제가 재판봉부터 좀 두드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주제 속옷, 티팬티만 입고 거리를 활보한 남성. 공연 음란죄입니다. 음란죄에 해당할까 안 할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17일 낮에 벌어진 일이네요, 백 변호사님. 네, 17일 날 충북 충주에 신고가 하나 접수가 됐는데 카페 속옷만 입은 남성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속옷도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반 속옷이 아니라 노출이 굉장히 심한 속옷을 입었는데 이게 SNS로 사진도 막 굉장히 많이 퍼졌거든요.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밝은색 반팔 셔츠에 정말 그 말한 티팬티만 딱 입고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은 가린 남성이
음료를 주문해 나가는 장면인데요. 잠깐만요. 네. 이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또 레인보우로 들으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모니터 버튼을 누르시면 이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어제 뭐 워낙 그렇죠. 보도가 많이 돼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민망. 민망하죠. 네. 제가 어제- 저도 보이는데 민망하네요. 저도 어제 신문 보면서 너무 민망했는데 그래서 뭐 이 판단을 하시려면은 상황을 보셔야 되니까 그렇죠. 저희가 사진을 공개합니다. 지금 띄워놓고 좀 하죠. 예. 그래서 커피 전문점에서 정말 놀랐나 봐요. 저 남성을 보고. 아 놀라죠. 그래서 놀라죠. 다른 혐의도 아니고 이 정도면 업무방해다. 예. 그래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예. 경찰이 이제 신원을 특정해서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랬는지 이걸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자, 업무방해죄로 일단 커피숍에서는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해당될까 안 될까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 정도 노출이면은 경범죄나 공연음란죄,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공연음란죄에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우선 업무 방해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업무 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데 이 속옷 차림으로 이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나온 경우를 어떤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이 적용 여부가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위계나 위력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위계는 속임수, 속임수. 네,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는 거. 그리고 위력은 그러니까 폭력이나 꼭 이런 거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일체 그 상대방의 위압감을 주는 그런 기세나 세력을 위력이라 그래요. 속임수나 어떤 저 사람 그냥 위협으로. 들어와서 티팬티 입고 예. 커피만 사갔잖아요. 예. 뭐 속이진 않았죠, 별로 특별히. 그래서 저 사람은 업무방해는 뭔가 아니다. 업무방해는 안 되죠. 근데 이 남자의 이 티팬티를 보고 놀라가지고 들어오려다 기겁하고 나가면 이거 업무방해 아니에요? 그건 형법적인 업무방해는 아니고요. 만약에 저 티팬티 입은 남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주문을 못하고 자꾸 다 나가요. 저 같으면 당연히 나갈 거 민사상 같아요. 손해배상 청구는 이론상 가능하겠죠. 민사상으로는. 근데 그 손해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럼 현행법상 두 분 다 네. 업무방해 아닌 걸로 보시죠. 네네. 그러면 업무방해는 어렵습니다. 경범죄나 공연음란죄로 넘어가 보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바바리맨 수준이에요. 이건 당연히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연음란죄는 안 됩니다. 음란한데요, 이 남자? 그러니까 음란하게 보이죠. 너무 네. 굉장히 공연 음란하죠. 음란죄라는 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예요. 저 사람 그냥 커피만 샀습니다. 예. 저기서 뭔가 그 뭐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한 건 없어요. 티팬티만 입었을 뿐. 예. 그러니까 공연이 음란 행위를 한 건 아니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현행법상은 자, 현행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현행법상 어떤 사람이 그런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까?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커피 전문점이라면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겠죠. 사람들 많이 보니까. 예. 그죠? 근데 저기에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 행위의 개념 범죄에 포함되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커피숍에서 쟁반 들고 커피를 주문하고 조용히 갔기 때문에 저 사람 뭐 무슨 화도 안 내고 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커피 주문해서 갔어요. 이야. 그러니까 공연 음란죄도 안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네. 현행법 이거 맞습니까, 네. 신 변호사님? 근데 음란 행위에 대해서 음란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행위, 특별한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약간 어떤 특별한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를 예. 들면은 뭐 경찰이 이제 신고하려고 뭐 고속도로에서 예. 경찰한테 체포 당하지 않으려고 알몸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위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특별한 행위란 건 아니에요. 다만 옷을 전부 다 벗어서 알몸으로 아하. 배치를 한 거예요. 예. 이 경우에 예.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사진 상황에서 보면은 예. 알몸이 아니고 이제 뭐 티팬티긴 입었기 하지만 때문에 어쨌든 뭘 앞부분은 입었어요. 예, 앞부분은 이제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 이거를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자, 보이긴 합니다. 두 분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의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네. 티팬티 입고 카페에서 주문한 남자는 현행법상으로는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제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남자 또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 공연음란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거 신 변호사님 맡아주시고요. 예, 백 변호사님은 원래 소신도 이거 아니다 쪽이세요? 네. 맞아요. 소신도 아니에요. 소신도 티팬티 입은 사람은 공연음란죄는 아니다 쪽이세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어놓습니다. 현행법을 좀 강화해서 이런 식의 팬티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 하면 신 변호사님 신변 뭐 공연음란 유죄 아니다. 이 정도면은 공연음란죄까지 가는 건 과하다 하면 백변 무죄 뭐 아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네네. 네. 저는 지금 이게 꼭 공연 음란죄뿐만이 아니라 경범죄에도 지금 과다 노출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성기나 엉덩이 등 그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예. 티팬티는 엉덩이가 다 노출이 된다고 보여져요. 엉덩이는 최소한 앞부분은 불쾌하네요, 다르도 진짜. 엉덩이는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 대상에는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경범죄가 너무 약한 게 아니냐라고 예. 하는데 그렇죠. 우리의 인식을 좀 바꾸자. 이건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아. 그러니까 비록 과태료지만 예. 이게 어떤 일정한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런 뭐 처벌 대상이 아니니까 그저 외면할 수밖에 없구나. 예.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 예. 지금 베이징 비키니라고 있어요. 예? 베이징 비키니. 베이징 비키니? 예. 그게 굉장히 유명한데 뭡니까? 제가 이제 제작진 분께 사진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에 한번 띄워볼까요? 네. 베이징 비키니. 네, 베이징 비키니. 예, 이게 참 여름이라서 또 어울리는 주제네요. 우리가 네. 생각해볼 만한. 베이징 비키니라고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데 중국 전통 의상이 아니냐. 떴습니다 지금. 떴나요? 뭐예요 이게? 중국 전통 의상이 아니냐. 중국에서는 남자들이 너무 더우면은 예. 셔츠를 둘둘둘둘 말아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그래서 상의를 입은 건데 셔츠를 둘둘둘둘 말아 런닝 올려. 셔츠를 둘둘둘둘 말아 말아서 올려서. 배가 그냥 수박만한 배가 그냥 나오게 하는 그런 모습. 네, 그런 모습을 중국에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다녀요. 지금요. 그런데 중국에서 예. 이런 건 좀 미개하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규제하겠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이것도 단속이 돼요. 중국은 단속하겠다. 예. 이런 처지인데 네. 우리나라는 티팬티를 입고 돌아다녀도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건 너무 약하다. 경범죄로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고 경범죄는 반드시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기사가 실렸을 때 중국에선 이런 걸 단속한다는 기사가 실렸을 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은 예. 중국은 정말 상식이 없는 나라냐. 어떻게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를 참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상해 보이죠.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해 보이죠. 아까 중국 비키니도 이상해 보이네요. 네. 근데 이상해 보인다고 다 처벌하나요? 일단 첫 번째. 어허. 내 눈에 좀 불편하다고 다 처벌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극단적으로. 예. 아까 조금 전에 경범죄 처벌법에 이제 과다 노출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전에 기억할지 모르지만 군사정권 시절에 미니스커트 단속했었죠. 아주 옛날에. 단속했었죠. 그게 70년대. 과다 노출 조항 가지고 단속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 그 과다 노출을 볼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엉덩이가 어느 정도 노출되어 과다 노출인가? 그러니까 2016년에 이게 위헌 판결 받았어요. 그 과다 노출에 관련된 조항이 어떻게 그 당시 돼 있었냐면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을 처벌하는 거였어요. 경범처벌법이. 근데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게 얼마나 팔도 알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단속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정말 기준 없이 나이롱 기준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람은 복자를 규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70년대 미니스커트가 지금의 팬티 같은 느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미래에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형법이라는 건 예. 마지막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최후 수단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이 지금 물론 다른 사람을 좀 불쾌하게 하긴 했지만 좀이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좀 그래요. 저도 굉장히 이상한 사람을 생각하지만 네. 저 사람이 뭐 저기서 뭔가 누군가에 대해서 위해를 가했다고는 한 것도 전혀 없고요. 그냥 복장을 저렇게 하고 왔을 뿐인데 예. 거기다가 아까 조금 전에 과다 노출 뭐 경범죄에 해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예. 저 사람을 해당하면 그럼 어디까지 과다 노출이 될까요? 자, 그냥 그럼 일반 속옷을 입으면 과다 노출 아닌가요? 지금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신 변호사님이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해변이나 수영장 가면 이 티팬티 못지않은 수영복을 입고 편의점이며 뭐 식당이며 돌아다니는 사람 많다. 네. 거기도 다 처벌 대상 아니냐? 저는 TPO라는 게 있잖아요. 수영장에서 그 해수욕장 범위를 벗어나서 사실은 그게 일반인들의 티팬티를 예를 들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합니다. 예. 이 티팬티 수영복을 입고 뭐 일반 음식점에 들어간다거나 편의점에 들어간다거나 예. 라고 했을 때 그 뭐 아이들과 함께 그냥 길을 지나가 수영장 오지 않고 길을 지나가던 내 아이와 함께 거기 예. 편의점 갔을 때 갑자기 조금 놀랄 수가 있잖아요. 어허. 근데 이런 게 예를 들면은 거리 제한을 둔다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 아니 잠깐 갔다 오는데 들을 수가 있죠. 수건이라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예. 거리 제한을 두는 게 너무 합리적인 게 예전에는 담배를 어디서 납혔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지하철 바로 앞에 버스 정거장 바로 앞에 이렇게는
담배를 필 수가 없어요. 아, 장소를 생각해야 감안해야 된다. 그렇죠. 요 장소에 사람이 밀집하니까 그거는 일반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요 장소에 거예요. 밀집하니까 담배를 피지 마라 하는 것처럼 수영장 밖에 벗어나서 예. 돌아다니지 마라라고 하는 것도 합리적인 범위 가능하다. 오케이. 판단도 할 수 신 있다. 변호사님 굉장히 유교적 사고방식을 갖고 계세요. 유교적 사고방식을 갖고 계세요. 왜 그렇게 아니 보세요. 아까 예. 조금 전에 얘기하셨죠. 수영장 예. 주변에 편의점 가는 거 뭐 그 일정한 거리 제한을 두면은 괜찮을 거다. 일정한 거리 제한 어디까지 두나요? 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그런 건지 신 모르겠네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근데 이렇게 몇 어떤 미터 이렇게 두나요? 명확성의 원칙을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건데 예, 이런 예. 명확성의 원칙을 기준을 만들기 전에부터 들이대면은 어떠한 법도 만들 수가 없어요. 아. 음란 무엇을 음란이라고 할 거냐 그런 말 쓰지 마라. 어허. 형법에 그런 말 쓰지 마라. 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기준은 때문에 논의해서 만들면 된다. 그렇죠. 기존에 논의를 해서 만든다고요? 기준은. 아, 네. 기준을요.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 예. 그럼 어느 정도 입어야 과다 노출인가? 이 기준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속옷이 어느 정도 길이가 되면 그걸 입고 다니면 그게 공연 음란이 되고 아니면 과다 노출이 아니 되고. 근데 속옷을 입은 거부터 문제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거 제가 겉옷이야. 그랬잖아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예. 다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제 말은 예, 예. 형법의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예. 명확성의 원칙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처벌받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영장에서 저기 한 50m 떨어진 데는 편의점 있는데 저기에는 이러고 가면 안 되고 예. 뭐 30m 안에 들어와 있는 편의점에는 가도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기준을 만들 수 없는 거면 예. 이게 자칫해서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저를 과다 노출을 처벌하게 되면 예. 정말 극단적으로 가면 예. 미니스커트까지 처벌할 수 있는 걸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형벌권은 최소한으로 개입해야지. 최소화해야 한다. 그냥 좀 보고 이상하면 야 잡아 너 이건 아니에요. 저도 형벌권을 발동해서 이 사람을 뭐 징역 보내자는 게 아닙니다. 예. 다만 예. 이렇게 합리적인 규제, 예를 들면은 어디서부터 담배를 못 피게 할 거냐 그렇게 말하면은 아니 몇 미터라고 설정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그럼 한 발짝 담배는 쉬워요. 앞에서는 아니 한 발짝 담배는 앞에서는 10m 가능하고 이렇게. 한 발짝 뒤에서는 안 되냐? 이야. 그 미터 놀라 하면은 그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와, 엄청 열띠네요. 저는 이 주제로 이렇게 뜨거운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이제 여름이니까, 노출의 계절이니까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이 뉴스를 꺼내온 건데, 지금 여러분의 의견도, 엘린팡님, 아무튼 남의 엉덩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신 분이 저도 있다면 싫어요. 법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들어오고 그래요. 자, 결론은 57대 43. 이 정도면 굉장히 팽팽합니다. 57대 43으로 규제를 좀 더 강화하자 쪽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43이면 많이 나왔네요. 많이 사진이 너무 세 사진이. 제가 봐도 저걸 딱 보면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진짜 터줏대감이 오늘 그래도 그럼요. 선전하셔서 43 나온 것 그럼요.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볼 주제입니다. 현행법은 이런데 이대로 가능할 것인가 좀 고쳐야 할 것인가 오늘부터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요. 신 변호사님 네. 개그맨 출신 변호사 굉장히 신선했어요.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인사를 한번 그러면 또 한번 누구 목소리 짧게 여러분들 10초밖에 안 불편해 남았어요. 하시는데 괜찮아 10초. 예. 이거 유해진입니다. 타짜의 유해진. 네. 자 인사 나눠야겠는데요. 신 변호사님 다음에 네네네. 뵐게요.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유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